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이런 것들이 좀 질서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야간 경관도 안전과 이제 경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공간 속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80여 개 작품이 이제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흔히 보면 이제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싱가포르에 가면은 멀라이언이 있고 여러 가지 도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이제 모두들 가면 거기서 사진 한 번씩 찍고 오고 그런 관광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마케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해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색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서체를 개발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디자인 한마당에 대해 이제 또 개최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을 전문가들만의 영역에서 보통 일반인들이 한테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발달한 게 이제 물론 대기업의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한 측면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리어댑터라는 그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대단한 열정과 관심 이게 사실은 엄청난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의 유명 회사들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죠. 디자인도 결국은 젊은이들이 그런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그런 창의적인 발상이나 디자인적 측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 한마당이 개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올 봄에 2기 디자인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추었던 여러 가지 디자인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시민 고객을 배려하는 그런 디자인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디자인의 메카 DDP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 트렌드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모아서 그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기업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이너들한테 제공을 해서 여기가 명실상부한 디자인 메카가 되게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고요. 요거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입니다. DDP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서울 성곽을 허물고 거기다 이제 운동장을 만들고 했죠. 그래서 낙후된 운동장을 더 이상 도저히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득이 허물고 거기를 이제 일부 성곽을 복원을 해서 역사적인 측면을 다시 회복을 하고 거기 이제 주변에 이제 동대문의 패션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패션과 연계해서 이거를 그런 디자인 메카와 연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일반 디자인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서울을 이제 4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에 디자인 기업들이 직접 한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고 또는 그들과 같이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지금까지 디자이너들을 위한 그런 융자 지원 제도들이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이 흔치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디자인 기업들의 어떤 경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그런 지원 제도도 같이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디자인 제품 개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도시공간으로 가보면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장기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를 장기적으로는 남녀노소 장애인까지 불문하고 모두가 그냥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가로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보면 가로등에 신호등에 전신주까지 너무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통합을 해서 거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장애물을 줄이자라는 그런 내용에서 진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시설도 지금까지는 다소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다소 이제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노약자든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뭐 사소한 가구나 세면기라든지 이런 문선잡이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거기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자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근데 동주민센터도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중요한 거는 거기를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이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2010년 서울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이 됐고요. 아까 그 윤은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이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서울이 뭐 가볼 만한 도시로, 매력적인 도시로 많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사실은 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게 뭐 100% 디자인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번 올 지난 7월에 저희가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그 세계 디자인 창의 도시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저 지위는 영구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그냥 뭐 전시하거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어떤 혜택을 입거나 또는 과연 이게 디자인이 과연 이런 거였구나라는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민선 5기의 그 중점 추진 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도시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장애 없는 도시 환경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안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창의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확실한 성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 윤은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런 매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선 5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시민 체감 디자인을 추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 디자이노믹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제 어떤 고유한 역사와 문화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이건 사실은 뭐 디자인하는 데서 기본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그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뭐 예를 들면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을 했고, 뭐 일부 이제 논란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울이 지난 기간 동안에 그 디자인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그 생각을 좀 너무 좀 조급하게 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목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뭐 협력의 문제라든지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코하마 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뭐 40년에 걸쳐서 그 도시 디자인 정책을 펼쳐왔죠. 끈기 있게. 그 지금 이제 유명한 좀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된 것처럼 서울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저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크더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국내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도시에 정말 디자인이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선도적으로 뭐 전파했다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제 디자인을 체감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해서 도시가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져서 뭐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분 발표해 주셨는데요.